분들 좀 질문하시죠. 예, 말씀하세요. 예, 박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전에 그 레이건 행정부입니까? 예? 레이건 행정부 예. 시절에 전략 정책 보장은 했습니까? 아, 정책 보장을 한 게 아니라 여기 대통령 선거 때 그 네. 양반이 예, 선거를 할 때 미국의 대소 군사 전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걸 가지고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그때 그 총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에드워드 텔러라고 예. 물리학자인데 수소폭탄 발명가예요. 예. 그 사람이 안보 전략 총괄을 했는데 자기는 물리학자니까 안보 전략은 아무래도 약하잖아요. 예. 그냥 저를 보고 그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해드렸습니다. 그때 안보 전략하고 예.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전략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이크 좀 사용하시죠. 총장님 마이크. 마이크. 차이라는 것은 거의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간입니다. 레이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걸 다 이렇게 잘 지금 쫓아서 복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레이간 행정부의 정책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하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트럼프는 이게 장사꾼이에요. 장사꾼 출신이라 국가 이익 되면 다 받고 이익이 안 되면 다 차버리는 게 있는데 레이간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판단하니까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간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가 쿠시너라는 맞사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대학에 와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하버드나 이런 데보다 뉴욕대학이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지시를 받고 레이간 대통령이 이제 해외 전략을 분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이 좀 나왔던 모양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저를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제 뉴욕대학교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걸 아마 또 이렇게 나팔을 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이간이 이제 했던 걸 트럼프가 아마 복사를 하고 몇 가지 빼놓고는 다 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레이간 대통령의 뭘 맡았었느냐 그거는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연구소 부소장이 백악관의 안보 담당 수석 비서관으로 갔어요. 근데 저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데다가 저는 부모님한테 그 애국하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양하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차이가 안 난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반도 정책을 아마 버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이런 데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바둑을 두시는 분 좀 계세요 여기? 바둑을 두면 고단수 바둑을 두죠. 상대방을 잡아먹는 척하고 왼쪽을 잡아먹는 척하고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오른쪽 집을 다 크게 하는 거예요. 또 이걸로 주는 척하고 안 주고 딴 데 걸 말이야 이렇게 이걸 주면서 딴 데 걸 이렇게 키우고 내 생각에는 트럼프의 전략이 그거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약점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여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당신도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처럼 북한 문제를 잘 다뤄서 노벨 수상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그 핵심이 뭐냐면 북한과의 평화 협상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하는 업적을 내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초기에 몇 번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싱가포르하고 저기 또 베트남 가서 그 북한하고 회담을 하면서 그걸 완전히 잘라버린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예. 또 정치학과 쪽에서 정치 쪽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 미국 쪽의 어떤 정계 쪽의 어떤 이 교류를 하고 있는 라인이 있으신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교류하는 라인이 없습니다. 전에는 이제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제 하원 의장인 칼 알버트가 저를 보고 자기 보좌관을 좀 해달라고 한 걸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화당을 지지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으로 할 수 있느냐고 바꿀 수 없다 그러지 안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저거가 있었고 또 레이간이 있을 때는 여기 CIA 한국 지국장이 여기 취임을 하면 꼭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점심을 사고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미국 CIA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그러지도 않습니다. 미국 CIA라는 건 딴 사람한테 이렇게 벌벌 기는 일 안 해요. 저한테만 와서 인사를 하고 밥을 사고 갔어요. 그 마지막에는 제 제자를 여기 존 사노라고 그 제자를 여기 CIA 지국장으로 보내기도 했는데 그때는 많이 연결이 돼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물론 일부 몇 사람은 연락을 하고 있지만 그 후에 제가 정치에 이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은밀하게 몇 사람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과거에 예. 좀 젊으셨을 때 예. 그 서울시장직 제의나 예. 장관직 제의가 있었는데 아마 그 고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예.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좀 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받은 것은 노태우 대통령한테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선발이 됐는데 자기가 그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김영삼이나 김대중보다 이렇게 밀려요. 그러면 자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자기 처남인 여기 김복동 장군하고 상의를 했어요. 예,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간 대통령을 좀 만나려고 미국 국무성 장관한테 부탁을 했더니 국무성 장관이 빠꾸 맞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 다른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후보연구소의 소장한테 부탁을 하면 될 거다. 우리 장관인까지 전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당시 후보연구소 소장은 민간 대학의 연구소장이지만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의 감시위원장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CIA만 얼마나 셉니까? 근데 CIA를 감시해요. FBI를 감시해요. 또 그 많은 기관을 다 감시하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때 우리 스탠포드 대학교 후보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레이간을 당선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뱉은 겁니다. 김복동 장군이 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자기 매자가 이 모양인데 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죽는 소리 해요. 저도 김복동 장군하고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후보연구소 소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 화요일 날
자기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러 가니까 그때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분명히 말을 할 것은 내가 부탁한다고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나도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모처럼 부탁받았는데 꼭 당선을 시켜야지. 그리고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되면 나라가 흔들릴 텐데.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존 스타인이라고 여기 미국 CIA 한국 지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걸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만저만한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김목동 장군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쭉 해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요일날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토요일날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아마 그 CIA 본부 국장한테 그걸 보고하러 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가지고 월요일날 만난 거예요. 우리 저기 후보연구소 소장은 화요일날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저기 레이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레이간 대통령이 논태호를 만나주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25분. 25분 만나서 뭐합니까? 근데 25분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25분 만나고 와서 그냥 뭐 양국이 뭐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합의한 것처럼 뭐 신문에 나오고 약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한테 장관을 하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어려운 교수론이 아주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장관하고 오면 학교를 돌아가지 못해요. 내 나이가 그때 47살인가 그런데 48살인가 42살. 그래서 그걸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1년 반 만에 저를 갖다가 서울시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어요. 저는 정치적인 그 권력에 욕심도 없지만 난 아직 어려서 세상 경륜을 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우리나라의 부통령급 직위입니다. 거길 가서 내가 서울시장을 했을 때 각종 물질적인 유혹이 올 텐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깨끗하게 살고 싶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깨끗하게 살고 싶지, 부정부패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그 후에 또 한 번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저를 보고 또 대통령 하라고 해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통일론자인데 저는 흡수통일론자입니다. 햇볕통일론자 밑에 가서 흡수통일론자가 하면 대통령한테 누를 끼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총재님, 저는 진실방송인데요. 오늘 총재님께 꼭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느닷없는 그 탄핵이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호가 지금 침몰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국제전략을 연구하셨던 박사님께서 보실 적에 이런 그 엄청난 역사적인 이 탄핵의 폭풍을 극복하고 우리가 5대 강국으로 총재님께서 비전을 주신 그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이 있는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고 또 현재의 모든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이 갈 바를 몰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치인들과 또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힘이 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러한 역경을 걷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너무 엉성하게 세상을 지내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한번 시련을 당해봐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시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시련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치밀하게 이 전략을 짜고 아주 음흉하게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흉함을 잘 모르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주변에는 우방국이 있습니다. 우방국이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대한민국이 저절로 공산화되고 망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의 조짐이 머지않아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질문하셨는데 그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의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치밀한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설로 한다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강국으로 되자면은 중국이 분열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중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분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레이간한테 건의드린 거는 경제를 이렇게 쫙 잘 살게 해놨다가 어느 시기부터 갑자기 경제가 안 되도록 자꾸 죽어 누르면 국민들이 잘 살다 못 살면 정부에 반발하게 될 거다. 그 반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데모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그 정부가 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홍콩이 저렇게 들고 일어나는 것도 보면 그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망치고 쪼개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고도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1981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2년 후에 누구 소개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 사는 어떤 한국 사람인데 그 밥을 먹다 한참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중국 가서 북경 가서 살면서 북경을 어떻게 중국 나라를 어떻게 하면 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걸 연구하려고 해서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은 중국 경제가 아마 많이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흔들릴 때 과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그건 저도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질문하실까요? 네. 지금 유정열 총재님께서 금자에게서 5대 강국을 반드시 대한민국을 동북아시아의 가장 강한 국가 5대 강국으로 키우자 그런 뜻에서 책을 집필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그걸 보고 싶은 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책도 좀 네, 알려주셨습니다. 틈만 나면 이걸 갖다 확산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는 대한민국을 5대 강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세요? 예. 이 책을 또 원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거 구입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을 구입하려면요? 안내를 좀 해주시죠. 이 책을 구입하려면 출판사 전화를 드리든가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출판사에 연락해서 이게 보내드리도록 하든가 아니면 언제 이걸 필요하시다 그러면 여기 단체로 구입하실 때 그 출판사에다 얘기를 해서 그 책을 거기까지 차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 연합회를 위임을 해서 유튜버들한테 연락을 해서 또 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런 얘기는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녹음을 하지 마시고. 이게 다 생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필요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팔게 해주시면 팔았을 때 건당 얼마씩 배당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유튜버 연합회를 통해서 예. 이 유종열 총재님의 이 좋은 책을, 귀한 책을 구매를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연합회 선구자 방송 대표 번호 올려드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네, 볼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은 그렇게 해주니까. 총재님께서 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예. 네. 일단 또 네.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려야 예. 될 것 같은데요. 2017년도 11월 달인가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방한하셔서 예. 국회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연설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감명 깊은 연설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내용이 예. 과연 우리 북한 주민들까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연설을 하셨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허풍쟁이니 아니면은 그 장사꾼이니 하면서 폄하를 하는 그런 시각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스라엘 대사관, 미국의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한 굉장한 신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하신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이 양반이 장사꾼 스타일이라 이 많이 나면 팔고 안 나면 안 팔고 이런 그런 약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1917년에 왔을 때도 제가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의 총재인데, 그때 우리가 하얏트 호텔에 가서 데모를 하고 막 그랬어요. 환영 데모를 했죠. 네. 근데 거기 의전 담당이 저 찾아왔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연설문을 미국에서 써가지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여기서 맞게 한국적인 감각에 맞게 해라. 그래가지고 보셨어요. 그걸 미국에서 써가지고 온 게 아니라 여기서 한국적인 상황에 맞게 약간 고쳐가지고 연설한 겁니다. 어쨌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자기 말은 꼭 지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유종열 박사님을 모시고 제15차 유튜브 연합회 초청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종열 박사님에 대해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새롭게 인식을 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방송을 종료한 후에 여기서 단체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